안녕하세요. 토스뱅크 데브옵스 엔지니어 김동석입니다. 토스뱅크에서 파이프라인을 유연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몇 가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뱅크의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서버 플랫폼 팀에 속해 있습니다. 서버 플랫폼 팀은 생산성, 안정성,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목표로 일하는 팀입니다. 여러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와 라이브러리를 구현하고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시스템, 빌드 배포 시스템 등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란 반복하는 일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서비스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라이브러리를 업로드하거나 여러 운영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에도 많이 활용합니다. 파이프라인은 동료 개발자분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버 플랫폼 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만들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예상한 대로 동작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파이프라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있습니다. 생산성과 안정성, 보안은 많이들 익숙하시겠지만 컴플라이언스는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스뱅크와 같은 금융권 회사들은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적용됩니다. 서비스를 배포할 때 상호 검증을 하는 등의 절차를 파이프라인에서 준수해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에 이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적용되어 있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생산성과 안정성,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설정을 중앙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스쿼드가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의 설정을 한 곳에 모아두고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에서는 파이프라인 도구로 고CD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된 파이프라인에 따라 서버가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할당하여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젠킨스와 비슷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웹 UI에서 편리하게 여러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고CD에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에는 파이프라인 위자드를 이용합니다. 웹 UI에서 편리하게 파이프라인의 동작을 정의할 수 있지요.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많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수정해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파이프라인 개수가 많아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가시성입니다. 토스뱅크에는 서비스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이 281개, 작업 자동화 파이프라인이 76개, 이외 파이프라인이 47개, 도합 400개가 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많으면 웹 UI에서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한 화면에서 보이는 파이프라인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찾는 파이프라인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검색해서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파이프라인을 훑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하나의 설정을 한 번에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를 갖는데요. 웹 UI에서는 한 단계씩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의 순서와 동작을 확인하려면 여러 페이지들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파이프라인을 비교하기도 어렵고요. 가장 큰 문제는 파이프라인 설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의 동작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배포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보안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웹 UI에서는 지금의 설정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설정이 변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파이프라인 as code라고 부르는 기술이 도움이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웹 UI에서 정의하지 않고 코드로 표현하여 깃에 저장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고CD YAML config 플러그인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설정을 YAML 파일로 작성하여 깃에 저장하고 고CD 서버와 연동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모든 파이프라인 설정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니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깃 저장소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더라도 한 폴더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죠.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파이프라인 설정도 한 파일에서 모든 설정과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설정 파일이 깃 저장소에서 버전 컨트롤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면서도 웹 UI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생산성입니다.
토스뱅크의 파이프라인 개수를 약 6개월 간격으로 집계해 봤는데요. 1년에 2배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자주 만듭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에는 이미 있는 파이프라인 설정을 복사, 붙여넣기 할 때가 많습니다. 기술 스택과 구조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때 설정을 잘못 붙여넣기도 하고 바꾸어야 할 부분을 빼먹는 등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이프라인에 공통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모든 파일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여러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수정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죠. 고시리 템플릿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동작을 추상화해서 템플릿으로 만들고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공유하는 기능인데요. 고시리 YAML config 플러그인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설정은 템플릿을 지정하는 한 줄로 대체되어 훨씬 간결해지고 서로 달라야 하는 설정은 변수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템플릿에서 변경하면 모두에게 적용되고요. 앞선 실수를 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확장성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코드를 확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파이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라인 설정 변경이 필요한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설정은 깃에서, 템플릿 설정은 고시디 웹 UI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서 템플릿을 수정하는 것이 꽤나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수정하면 그 템플릿을 사용하는 모든 파이프라인에 한 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결과적으로 파이프라인 설정을 유연하게 변경하기 어려웠는데요. 저희는 헬름 템플릿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헬름 템플릿은 템플릿 렌더링 도구인데요. 공통적인 부분을 템플릿으로 만들고 고유한 부분을 values에 정의하여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헬름 템플릿은 조건문, 반복문, 변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YAML 파일을 잘 지원하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고시디 YAML config 플러그인과도 잘 어울립니다. 파이프라인 설정에 템플릿 도구로 사용하면 고시디 템플릿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추상적인 부분도 템플릿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헬름 템플릿을 파이프라인 설정과 동일한 깃 저장소에 두면 파이프라인 설정과 템플릿 설정을 한 번에 더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헬름 템플릿의 조건문을 활용하면 템플릿 변경을 일부 파이프라인에서만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용 파이프라인에서 충분히 동작을 검증하고 전체 파이프라인에 적용하면서 템플릿 변경 실수가 전체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주는 일이 많이 줄었고 전보다 부담 없이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름 템플릿을 활용하면 호환성 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고시디 템플릿은 고시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헬름 템플릿의 values 파일은 고시디와 무관한 추상적인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파이프라인 도구를 사용할 때에도 그 도구에 맞도록 템플릿만 새로 작성한다면 values 파일은 재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어려움은 복잡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템플릿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지금 토스뱅크의 파이프라인 설정은 5가지 타입과 72개의 설정값이 있고 템플릿 파일을 모두 더하면 1182줄이 됩니다. 템플릿이 복잡할수록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변경을 만들기 쉽습니다. 헬름 템플릿 문법은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만큼 직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파이프라인 템플릿을 잘못 수정해서 배포가 안 되거나 잘못된 배포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CI를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의 약자로 검증을 통과한 변경사항만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템플릿 수정은 디벨롭 브랜치에서만 진행하고 검증을 통과했을 때에만 마스터 브랜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I 도구로는 GitHub Actio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디벨롭 브랜치에 변경사항이 푸시되면 모든 파이프라인 설정 파일을 다시 렌더링하는 것입니다. 의도한 변경은 이전에 렌더링한 파이프라인 설정 파일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면 다시 렌더링할 때 생기는 차이는 의도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검증 동안
파이프라인 설정 파일에 차이가 생기면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때에는 사내 메신저로 알람을 보내고 작업자가 다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한편 토스뱅크의 채널계 서비스는 쿠버네티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배포할 때에는 헬름 템플릿을 사용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배포합니다. 지금 토스뱅크의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템플릿은 7가지 오브젝트와 110개의 설정값이 있고 템플릿 파일을 모두 더하면 762줄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파이프라인만큼 복잡한 템플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템플릿을 바꿀 때 의도하지 않은 변경을 만들기 쉬운 것인데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템플릿을 잘못 수정해서 배포가 안 되거나 잘못된 배포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템플릿 변경사항을 작업하는 브랜치를 분리하고 검증을 통과했을 때에만 마스터 브랜치에 반영하는 CI가 필요한데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는 파이프라인 설정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렌더링된 결과 파일을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뿐 Git에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변경 전후에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렌더링한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파일을 검증용으로 Git에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CI를 수행할 때 모든 검증용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파일을 다시 렌더링합니다. 의도한 변경은 이미 검증용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파일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다시 렌더링할 때 생기는 차이는 역시 의도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검증용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파일에 차이가 생기면 파이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내 메신저로 알람을 보냅니다. 파이프라인 설정 파일과 검증용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파일 모두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마스터 브랜치에 반영합니다. 이후에 실행하는 파이프라인과 이후에 배포되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는 검증을 거치고 마스터 브랜치에 반영된 새로운 설정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토스뱅크의 파이프라인은 400개가 넘고 매년 2배로 늘어납니다. 파이프라인 설정 또한 상당히 복잡하고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가시성, 생산성, 확장성, 복잡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고CD YAML config 플러그인과 헬름 템플릿, 그리고 CI를 활용했습니다. 작업자는 디벨롭 브랜치에서 서비스별 values 파일이나 파이프라인 템플릿 또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템플릿을 수정합니다. 연관된 파일들을 헬름 템플릿으로 렌더링하면 파이프라인 설정 파일과 검증용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파일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변경사항을 Git 저장소에 푸시하면 모든 파일을 다시 한번 렌더링하는 CI가 수행됩니다. CI 도중 파일 내용에 차이가 생긴다면 의도하지 않은 변경으로 간주하고 사내 메신저에 알람을 보냅니다. 작업자는 알람을 보고 차이를 확인하여 다시 수정합니다. 만약 CI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면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디벨롭 브랜치에서의 수정사항은 자동으로 마스터 브랜치에 반영되고 고CD 서버에 동기화됩니다. 이 방법들은 고CD가 아니더라도 파이프라인 as code를 지원하는 도구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젠킨스, GitHub Actions, 스피네이커 등 여러 파이프라인 도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프라인 as code는 일반적으로 버전 컨트롤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프라인 설정을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Git에서 확인하는 것까지를 말하지요. 여기에 헬름 템플릿으로 프로그래머블한 특성을 CI로 테스터블한 특성을 더하면 정말 코드처럼 유연하고 안전하게 파이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운영을 비롯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토스뱅크에서 함께 해결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 김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